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장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얼굴을 잠깐 숨겼기 때문에 얼굴 안 보이셔도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번 주 한 주가 끝났는데 참 고무적인 한 주였습니다. 왜냐면 코스피 종합지수가 4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 종합지수를 보십시오. 원래라면은 코스피 오를 때 코스닥은 원래 조정을 가져왔습니다. 왜? 수급이 여기로 넘어갔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오히려 횡보 내지 소폭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수급을 뺏기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장에서 드디어 코스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한 주 마감하는데 중요한 얘기 해드릴 거기 때문에 꼭 영상을 지금 키셨어도 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에 다시 오셔서 꼭 시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풀 시청이 가능하면 그냥 쭉 신청하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메모장으로 준비를 다 해왔는데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적어놨지만 제약 바이오를 지금 미친 것처럼 매집을 하는 이유. 물론 저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서도 코스닥 내지 바이오를 지금 다 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대부분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됐지만 딱 한 가지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이 한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풀 시청이 가능한 시점에 시청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7월에 우리 이제 미국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이걸 왜 보는 거냐면 이 지표 하나 때문에 금리 인상할 건지 인하시킬 건지 동결할 건지에 대한 확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엊그제랑 어제랑 나왔었던 CPI 물가지수랑 PPI 물가지수 이게 참 좋게 나왔어요. CPI가 여러분들 뭐죠?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품 구매하고 막 할 때 물가가 뭐 올랐네 내렸네 식품 가격이 올랐네 내렸네 하는 그 얘기 있죠. 그 물가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라면을 만듭니다. 라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재료 값이라든지 기름 값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들 거기 생산자들이 느끼는 이 물가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지표가 물가지수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지표가 CPI 지표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한 것 대비해서 똑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한 것보다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요, 여러분들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대비 있잖아요. 하회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은 보합권이라든지. 근데 이걸 상회하면은 증시에 정말 안 좋아요. 상회를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하회하거나 부합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얘가 부합을 했고 얘는 이제 하회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어디에 좋겠습니까? 제가 이거 귀에 딱지 않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주식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라고 제가 반복 학습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증시가 좋아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우리가 대출할 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자를 낼 때 이자율 있죠. 이자율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율이 내려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 빌릴 때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율이 2%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얼마죠? 1년 이자가 20만 원입니다. 자, 근데 기준금리가 내려갔어요. 1%로 내려갔대. 그럼 우리가 돈 빌릴 때 1년의 이자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들어오냐? 일반적인 세금비 대출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에서 증시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부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가 금리 인하 확률을 촉진시켰고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의 호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는요, 대출하기가 더 원활하게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업 섹터별로 나눴을 때 대출이 필요한 섹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미 성숙기에 들어간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돈을 이미 많이 벌고 있는 회사일까요? 아니에요. 돈을 벌기 전에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기업들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물론 좋아요. 증시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근데 자본 조달이 정말 많이 필요한 투자 비율이 엄청나게 큰 산업 섹터. 그게 어디죠, 여러분들? 그게 바이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가 금리 인하 시기가 오면은 제일 좋은 섹터로 분류가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가 기존에는요, 인상을 할 거다라는 횟수가 2번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이게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페드워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드워치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달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FOMC 일정 날입니다. FOMC 일정 날마다 금리를 동결할 건지 인상할 건지 인하할 건지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표예요. 근데 기존에는 이미 요번 달 때도 금리를 한 차례 올리고 내년도 들어가면 한 차례 더 올릴 거다고 해서 금리 인상 확률을 2번으로 내다봤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들? 한 단계밖에 없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 것 같은 게 이제 1회로 줄어들었다. 이 말은 뭐냐? 금리를 덜 올려도 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이 기준이 만연해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러면은 바이오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요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본 거예요. 지금 바이오 주가들이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술 이전 규모를 보면서 그 밸류에이션 그 레이팅을 하는데, 지금 이 기술 이전 규모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더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총 수주 규모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우리가 보는 게 바이오의 밸류에이션 방법이거든요. 뭐 이제 제조업이나 뭐 대표적으로 항상 계속 말씀해서 죄송한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제조업 베이스의 메모리 반도체 이런 기업들 있죠. 얘네들은 벌어들이는 금액과 곱하기 산업의 멀티플을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뭐죠, 여러분들? 벌어들이는 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을 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바이오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술 이전을 합니다. 보통 기술 이전을 일라릴리한테 ABL 바이오가 작년에 얼마나 했죠, 여러분들? 4조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당장 지금 통장으로, 회사 통장으로 꼽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는 계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임상이 잘 되고 매출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로열티를 떼먹는 그런 총 마일스톤 기준으로 4조지, 이게 지금 당장 통장으로 꽂히는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밸류에이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자가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총 기술 이전 규모의 그 금액대잖아요. 그럼 이 금액대를 시가총액으로 반영해주자라는 시장의 스트릿 밸류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100%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디랑 계약을 해야냐면 빅파마랑 계약을 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뭐 우리가 이제 중소형 뭐 외국 바이오텍에 기술 이전하는 거는 이 기술 이전 규모를 총 100%로 이제 밸류에이션 쳐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ABL 바이오가 따온 기술 이전은 대부분 다 그냥 거의 다 빅파마 쪽으로 기술 이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 규모는 거의 한 90%에서 100% 정도는 밸류에이션으로 포함을 할 수 있는데, 기술 이전을 10조 정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5조예요. 지금 50% 할인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리가켄 바이오도 똑같아요. 기술 이전이 한 7조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근데 시가총액이 4.2조입니다. 알지노믹스도 일라이릴리 쪽으로 2조 규모 계약을 했는데 지금 9,800억 원이 1조도 안 돼요. 에임드 바이오도 기술 이전 규모가 3조인데 지금 1.8조입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에이프릴 바이오는 중소형 기업에 기술 이전을 했어요. 빅파마는 아닌데, 근데 얘도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는 뭐냐면요. 아토피 치료제 임상 데이터 있죠. 아토피 치료제 임상 데이터가 기존의 빅파마가 팔고 있는 1차 치료제보다 데이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붙이게 되면은 기술 이전 규모는 1.2조인데 지금 시가총액은 8천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주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아무거나, 여기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셔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싼 가격에 사는 거는 당연지사고요. 기술 이전 규모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할인해서 사는 게 눈에 보인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약바이오를 지금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바이오는 사실 의심할 여지 없이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바이오가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 핵심 이유거든요. 지금 보시면 재료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어쨌든 기술 이전 하나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업종 중에 플랫폼 바이오 종목들이 기술 이전을 올해 큼직하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지금 바이오 종목들 지금 이제 기대감 때문에 막 이제 상승하고 난리 났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던 표를 같이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주요 기술 수출 계약 현황 표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플랫폼 기업이 기술 수출한 거는 알테오젠 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다 이제 그 후보물질 파이프라인에서 다 수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기술 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플랫폼 바이오인데 알테오젠밖에 없고 알테오젠도 보시면은 총 계약 규모가 4,200억 원, 8,600억 원, 5,200억 원. 그러니까 조 단위의 기술 이전이 없이 짜잘짜잘한 것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ABL 바이오 같이 큰 규모의 계약이 나오면은 그때 다 동시다발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다 올라갔었거든요. 보시면은 ABL 바이오를 보게 되면 일라이릴리랑 이제 기술 이전했을 때 있죠. 요때 점상 2번 갔고 요때부터 이제 시작이었는데 점상 2번 가고 그 뒤에 뭐 별일 없었는데 또 상한가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초 들어와서 2월달, 3월달까지 횡보 잘하고 있다가 4월달 때부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라가면서 무너졌었던 그런 날이 있었고 연말 때 기술 이전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좋았어요. 뭐 알테오젠도 좋았고 또 뭐 있을까요? 같이 좀 펼쳐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올릭스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 그리고 또 뭘 볼까요? 한미약품 그리고 D&D 파마텍 이런 애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작년 연말부터 볼까요? 작년 연말이면은 딱 여기거든요. 선을 딱 그어드릴게요. 11월, 12월 여기 딱 요 구간 여기 보시면은 ABL 바이오도 당연히 계약 나왔으니까 선두 타자로 올라가고 알테오젠도 작년 연말에 43만 원 꼭지 한번 찍었었죠.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9월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다가 개별적인 이슈로 2월 달 때 꼭지 찍었고 오름 테라퓨틱도 보시면은 11월 때부터 꾸준히 올라서 연말 때 피크 찍었죠. 한미약품도 똑같이 잘 올라갔었고 D&D 파마텍도 올라갔었고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기술 이전 큰 거 하나 나왔다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이오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은 여기서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상승이 같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기술 이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줘야 더 쭉쭉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오가 아무리 기대감을 많이 먹고 오르는 섹터지만 재료는 하나가 있어야 그 뒤에 추가 기대감을 먹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플랫폼 기술 이전 하나만 나와도 섹터 분위기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작년 연말 기준처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 요 재료 하나다. 요거 딱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텍들 다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정말 좋은 종목으로만 골라놔야 됩니다. 뭔가 어줍잖은 뭐 바이오 종목들 있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박셀바이오 라든지 아니면 신라젠이라든지 막 요런 종목들 있죠. 요런 종목들로만 세팅을 해두면 당연히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오를 투자할 때도 선별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투자를 해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런 좋은 종목들은 제가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어디에서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식시장과 바이오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이런 퀴즈 같은 것들도 내거든요. 그래서 참여형 퀴즈 같은 것들도 많이 내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있죠? 밑으로 스크롤 내리시면은 댓글에 제가 고정 댓글 제가 직접 달아놓은 거 있습니다. 댓글 클릭하시면은 그 들어올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가 있어요. 링크 클릭하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그것만 부탁하겠습니다. 들어올 때 구독 버튼 요거 하나만 부탁드려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 주말 동안 푹 쉬시고요. 제 기회가 되면은 주말에도 영상 하나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영상 같은 거 제작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푹 쉬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